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푸른 항구에 온 감정들이라는 책을 편집한 편집인이자 이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운영을 했던 문화공부학 출판사 대표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사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부 순서는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작가님들이 어떻게 책을 출간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좀 출판사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저희 이제 작가님들의 릴레이 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릴레이 북 콘서트에서 저희 작가님분들이 13분이나 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북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작가님은 12분 정도 계신데 이제 그 작가님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릴레이 같은 느낌으로 한 분 한 분 간단한 소회와 어떤 글을 작성하시게 됐는지 목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별도로 시립도서관이랑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한 분씩 가져가시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사인회를 조금 준비를 해놔서 작가님들께 한 분 한 분 이제 12분의 작가님들의 사인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 프로그램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의 책 소개 그리고 출판사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푸른 항구에 머문 감정들이라는 책이 목포에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문화공방이라는 출판사가 말 그대로 문학공방, 글을 만든다라는 취지의 출판사로 처음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SNS에서 전국의 작가님들을 모집을 해서 처음으로 공저 시집을 출간한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목포 청년센터에서 독립출판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희가 멋진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작가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독립출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강의를 위주로 진행했어서 그렇게 독립출판 강의를 진행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출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독립출판 강의가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스스로 출판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강생 분들의 작품을 받아보니 너무 목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이제 차관 쪽의 그런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포에 이제 영사관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 네, 우리가 정말 몰랐던 어렸을 때 그런 역사와 좀 추억들이 서려 있는 글들이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서 이 책을 이 글들을 그냥 묵혀두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시립도서관 측에서 출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공저 에세이가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2019년도에 나왔던 커피숍이라는 공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푸른 항구 팀, 저희 푸른 항구에 온 감정들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라는 지역에서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글들이 위주로 담겨져 있고 그 글 앞부분에 작가님들의 간단한 인터뷰집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목포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에 대한 간단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목포에 대한 좀 궁금증, 옛날에 목포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궁금증이 드신다면, 이제 푸른 항구에 머문 감정들이라는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평소에 문학소녀를 꿈꾸고 글을 평소에 쓰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글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책의 좀 큰 취지는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목포에서 작가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 콘서트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작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좀 큰 시발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에게도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는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이 소개는 정말 짧긴 하고 북콘서트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출판사, 문학공방 출판사라는 저희 출판사는 목포 시립도서관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글쓰기 좀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진짜 또 이렇게 저희 공저 출판 관련된 강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 참고해보시고 앞으로 글쓰기 같은 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에세이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출판하실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이번에 푸른 거에 머문 감정들이라는 도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 이제 작가님들에 대한 리뷰 북콘서트를 2부를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앞에 포스트잇에 작가님들에 대한 좀 질문들 작성해 주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들도 좀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들께 드릴 질문들 하고 몇 가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부 북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는 작가님들에 대한 질문, 궁금한 거, 지역 작가가 되셔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한번 받아볼 테니까요. 혹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부 푸른 거에 머문 감정들 한번 콘서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핸드폰에 담아와서요. 핸드폰으로 보면서 저희 작가님들께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저희 마무리 될 때쯤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이제 한 분 한 분 북콘서트 진행하기 전에 작가님들에 대한 한 줄 자기소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수업 진행했을 때 작가의 이제 나의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 약간 좀 차별화된 그런 좀 설명, 자기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한번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저희 박병희 작가님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매일매일 글을 쓰게 된 그림책과 식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림책 식물 테라피스트 박병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글쓰기를 통해서 거의 한 40년 만에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 또 이제 퇴직과 이후에 또 모든 것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수업 시간이었고 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써니 김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올 때는 굉장히 설레고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었어요. 근데 여기 작가님 통해서 글쓰기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렇게 이 길이 한 줄 자기소개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예. 처음하고 김지선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로 지낸 시간보다 교사를 준비한 시간이 더 길었던 국어교사 송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아직도 목포에 살고 있는 신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윤성미예요. 네, 저는 이제 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그림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가서 저도 매일 글을 쓰고 있고요. 글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나 삶에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 갔던 느낌이나 아니면 돌아와서의 그 기분들을 글로 쓰고 싶은 윤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개인 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김영 선생님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숙입니다.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취미를 가져왔지만 또 색다른 취미를 찾아서 왔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좋아했었던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예전에는 글쓰기가 막 그 메시지를 남에게 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필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선주입니다. 저는 앞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또 영어 교육에 대한 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런 글을 계속 쓰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하고요. 오윤찬한테 동생 따라서 왔다가 오윤찬한테 또 작가로 등록돼서 저는 이제 정식으로 저만의 책을 한권 내봐야 되겠다 야심찬 포부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한 점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황인갑이고요. 시골 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몇 달 전에 또 브런치 작가도 돼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 이렇게 거창한 콘서트를 하게 돼서 진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들의 소감과 또 네, 작가님들의 한 줄 소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곽동희 작가님부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기로는 저희가 이제 답변 좀 받기로는 그 목포 시립도서관과 그 여중 시절에 친구들과 푸릇푸릇한 그런 추억들이 새겨진 이 도서관 계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애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목포에서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포는 아름다운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쓴 여기 안에 내용을 위주로 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그 일본 영사관 자리 빨간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목포 시립도서관이었거든요. 제가 목포 요즘을 나왔는데 그때 친구들과 시험 기간에 가서 야외 이렇게 테이블 열람실이 있었어요. 분황과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아름다웠던 그 시절, 어린 시절, 여중 시절에 풋풋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썼었고요.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 일이 옮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여기 이곳에 있는데 여기는 또 저희 아들과 함께 손잡고 계단을 오르면서 책을 같이 함께 읽고 내려가고 이게 저녁에 또 내려가면 엄청 멋진 노을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도서관은 저에게 과거에 나를 만날 수 있는 곳, 또 그리고 미래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곳이라고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그렇게 나에게 인상 깊고 또 추억과 또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저희 그 옛날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그런 풍경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같은 추억이나 나도 이랬었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이 조금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럼 나이가 티나는데. 그렇겠네요.
저 젊어요. 그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어쨌든 시립도서관이 과거에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여기로 옮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좀 장소들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걸 작가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떠셨어요? 좀 약간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 뭔가 좀 설렘이 있었다라든지 그것에 대한 또 감정이 궁금합니다. 네. 그때 여중에서 앞에 그 빨간 건물에 지금 영사관 자리의 건물에서는 젊은 어린 시절에 그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또 놀고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도서관은 그 이후로 저에게 공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접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소 그런 장소로도 굉장히 저에게는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때 아름다웠던 그 장소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시립도서관도 이 자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목포의 이 원도심 쪽에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단 올라올 땐 솔직히 힘들어요. 차를 안 타고 올라오면 이게 쭉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있는 작업실에서 저기 쭉 걸어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한 20분 걸리는데요. 올라올 때도 힘들고 계단 올라올 때도 힘들지만 저는 들어오면 일단은 책과 만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랄까요?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책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날까? 또 이렇게 해서 사람도 만나지만 책과의 책 친구도 만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네. 공간에 대한 또 새로운 변화까지 느낀 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지금 또 뒤편에 또 어린 또 친구들, 앞에 또 어린 친구들 앉아 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즐거운 재미를 같이 이렇게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승미 작가님께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글을 쓰시면서 책 속에 내 마음을 조금 심금에 울렸던 문장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인지 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썼는데 이 문장을 쓸 때 조금 내 마음이 더 울렸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목포에 대해서 제가 선창에 대한 조세를 썼는데 그 선창은 제가 처음에 선창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그 냄새 그리고 또 그곳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게 거의 남자분들 메리아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직장 때문에 왔었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여기는 도저히 제가 빨리 오랫동안 근무를 못할 곳이다 생각했는데 한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또 그 냄새가 또 그런 그것들이 너무 이제 나의 것처럼 다가오고 그리고 약한 것 같지만 되게 강하고 그랬던 것들을 제가 이제 그 글로 썼을 때 이게 말들이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목포에 대해서 쓸 때 목포는 정같지만 또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각화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처음의 이미지와 목포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느끼는 그게 감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목포에 대한 그 메리아스를 입고 다니시던 그 아저씨들에 대한 난닝구라고 해야 돼요. 난닝구를 입고 다니던 그런 그 목포의 또 추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사실 지금 요즘도 메리아스 그런 난닝구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나요? 선창이 있으면? 저도 최근에 이제 여름에 더웠을 때 가보니까 그 성구 그 점 있는 곳 그쪽은 한두 번씩 보이긴 하는데 저 그때 왔을 때
제가 2002년도, 2001년도 그때 근무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패션이 난닝도 패션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화를 겪으셨거든요. 네. 그럼 그때와 지금의 또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좀 도로도 정비도 되고, 이렇게 도로가 정비됐다는 건 아니고 상가나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 그 간판 이런 것도 좀 바뀌었고, 뭔가 이렇게 돈을 쓴다고 쓰긴 썼지만 이렇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깨끗해지고 이렇게 정화 계획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표시하진 않지만 옛날 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의 또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주신 글들이 그때 당시에 그 바다의 짠내나는 향기가 정말 잘 묻어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좀 겁먹으신 것 같은데. 네, 긴장을 푸시고. 네. 이번에 썼던 글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셨는지.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저 대세요. 같은 경우는 그 등굣길, 우리 다녔을 때 등굣길, 그 시절 그 풍경을 그렸었거든요. 그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 골목길을 계속 걸어야 그 교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힘들게. 그래서 그 동네 풍경, 정겨운 풍경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적었었어요. 목포의 정겨운 풍경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지금은 요즘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지각을 하면은 선생님들께 혼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걸어가야 1번 버스를 타고 걸어갔던 그런 걸 생각나서 그런 추억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혼났나요? 요즘 혼나는 거랑 다르죠? 예, 그렇죠. 예전에는 선생님들한테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매도 맞고 벌도 쓰고 그래도 한마디로 그 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나서 감히 대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뭐해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기 학교에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제가 예전에 예전에 그 시절에 그 존엄한 선생님들 존엄함과 요즘 학생들의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썼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은 모르는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번 마이크로 볼까요? 네. 저희 송정원 작가님 목포역의 그 따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글을 써주셨어요. 아빠가 목포역에서 항상 기다려주시고 그 시절 이제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목포역에 잘 녹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작가님께 목포역이란 어떤 공간일까요? 저에게 목포는 글에도 썼지만 제 겨울이 머무는 공간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내려왔을 때 가족이 반겨주는 환대의 공간이었고 떠날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제 겨울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제 글을 읽는 분들이 다 각자 겨울이 머무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이 글로서도 다시 환하게 빛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 약간 목포역에 대한 그때 또 그리움과 설렘이 목포역에 또 있었겠네요. 네. 그때 아버님 얼굴 생각나세요? 목포역에서 반겨주시던? 그냥 항상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글 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포역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빠가 표정은 무표정이었을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책 출간하고 이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분들은? 네, 아빠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친정 엄마는 오셔가지고, 네, 보고 계셔요. 네. 아버님에 대한 이런 주제로 글을 썼으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아빠에게 한마디 한번 전할 수 있을까요? 막내 아들이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지금 네, 추임새를 넣고 있는데 아빠 엄마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 꼭 빛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그 길이 또 저희 자녀들이 봤을 때도 우리도 또 똑같이 걸어가는 길이어서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청은 작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쓰셨던 이번에 저희 책에 수록된 글은 또 어떤 글일까요?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말씀해.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할머니 집을 가기 위해, 영암에 계시는 할머니 집을 가기 위해 철선을 탔던 그 항구의 기억을 썼습니다. 처음 8살 아이가 맞닥뜨렸던 그 오래된 철선의 냄새와 시커먼 철선의 모습,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그 위에 올라가기 겁먹었던, 그리고 엄마와 처음 떨어져서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영암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던 그 기억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섭고 서럽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고 나서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초등학교를 가면 어렸을 때는 엄청 크게 보이는데 그 학교가 어른이 돼서 가면 그렇게 조그만 수가 없어요. 그런 비슷한 느낌. 그때는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었던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도 이 뭔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크고 보니 어렸을 때 되게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지만 크고 보니 별것이 아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저희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본다면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위로의 메시지, 조언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딱히 지금 바로 생각해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건 없지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학교 자체가 운동장과 학교가 너무 크고 넓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시점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다니던 모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과 이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좀 소수밖에 없지만 저희 때는 한 반에 뭐 50명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보이긴 하네요. 저도 그렇게 50명 이렇게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우르르 나와서 운동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담아냈던 그 운동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에 한번 놀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나도 작은 아이였지만 마음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이 거대하게 느낄 만큼 이 운동장이 그 드넓은 세상으로 느낄 만큼 커다랬던 것이 느껴지고 어른이 돼버리면 모든 게 작아지는 그런 느낌? 세상도 작아지고 가진 것도 작고 내가 가진 것도 소중하지 않고 더 갖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게 작아지는구나. 근데 그 시절의 마음을 조금만 늦게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작가님께 들었던 것 중에 이 지금 독립출판 강의를 들으시게 된 이유가, 계기가 나도 책을 한번 출간을 해보고 싶어서라는 독립출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작가님의 차기작에 대한 설명, 어떤 글을 쓰실지 한번 홍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요. 이번에 에세이 작품들 쓰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목표에 대해서 녹여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뭐 초보자도 계시고 그동안 글을 써왔던 분도 계시지만 그 초심자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상쾌함과 그런 신선함? 그런 거를 또 한번 배우고 가면서 이런 경험들도 소설에 녹여내서 어느 순간 소설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을 꿔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정말 우리 작가님들 많네요. 네, 윤선미 작가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작성해주신 그런 글이 서산동의 보리마당과 가맥집, 서산초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에 대한, 원래 그 제목이 액자에 걸린 바다 풍경, 이런 비슷한 원래 원제가 그런 제목으로 출발을 하셨던 것처럼 그때 서산동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장소에 대한 설명,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주 작가 두 명 나고 목포 작가 두 명 나고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 제 목소리가 큰데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주 작가 두 분하고 목포 작가 두 분하고 같이 아이들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포 작가 다른 분이 강주에 오신 분들을 모시고 서산동 보리마당 가맥집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동부시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한 50년 넘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남들한테 말할 때 목포를 좋아하고 목포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산동에 그 보리마당은 처음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은 현재 가보니까 가맥집이 사라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 가맥집에 그 평상에 앉아서 서산동 건너에 고화도 쪽에 있는 바다를 보니까 마치 목포가, 저는 목포에 살지만 목포가 바닷가 마을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목포가 바다 마을이고 섬 같은 곳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간이 되면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어느 집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거실 창문으로 보면 배가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액자에 든 풍경 같아서 와, 여기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남들에게도 많이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도 쓰고 저도 가끔 가고 이제 근데 저는 오래된 추억을 글에 녹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가끔 걷고 싶을 때 저는 그 도시의 풍경이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 동네 엘빈공원 그런 데는 가면 그 나무들이 보이지만 원도심을 가거나 아니면 작은 상점이 있는 곳을 걸어가면 마치 상점들이 내 옆으로 풍경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걷기도 하면서 주변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되게 기분이 좋고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글에다 잠깐 쓰기도 했고,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 서산동에 자주 안 가보면 저처럼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서 보면 목포의 진짜 그 참맛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은 지금 출판을 하지만 원래 영상 쪽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순구미, 온구동 다순구미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을 봤어요. 근데 다순구미가 원래 약간 따순구미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되게 따뜻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말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목포에는 그런 좀 따뜻하고 좀 옛날 추억이 서리는 그런 장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목포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옹금동 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외지에서 우리 친구들이 왔다. 목포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몇 개 추천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산
용담동도 좋고요. 그 조각공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공원에서 올라가면 그 좀 목포에서 그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의 그 북항도 보이고 뭐 용담동 쪽도 보이고 바닷가 쪽도 보이고 목포의 모든 것이 싹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 아래 목포가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이제 그걸 보면 목포에 대해서 매력 속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공원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영 작가님 말했던 옹궁동도 좋은데 저는 그 목포 할 때 목포 앞에 요즘 붙여져 있는 일을 보나요? 낭만항구 목포. 저는 목포가 낭만항구긴 한데 다른 지역도 낭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순구미 목포라고 쓰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따순구미 안에 옹궁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목포가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따순구미 목포 하면 좀 목포가 색다르고 남들하고 좀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또 그림 작가 또 이제 그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좀 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 중인데 개인전 10월 28일에 하당 어느 갤러리에 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목포에서 노조콩이라고 예술단체 활동 중인데 거기 전시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에 문화예술회관에 할 예정인데 항상 목포 그리기를 해요. 저희가 그 참여 작가들이 평소에 그렸던 작품들도 냈지만 주제전이 있어서 항상 목포 그리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 모건동 문학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전시를 하는데 목포 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라텍이라고 좀 그 서론 탄강 그쪽에서 뭐 이래 그 활동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전시여서 아직 제가 정확한 일정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혹시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이제 11월쯤에 전시를 한다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님이셔서 그래도 그런 좀 시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담겼지 않았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 네, 작가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네, 저희 장인호 작가님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뒷줄인 작가님들께는 줄거리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머릿속에 줄거리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글 쓰시면서 가장 내 맘에 인상 깊었던 한 문장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하니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제 삶이 이제 성공한 삶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런 문장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인생에 대한 회고 느낌으로 좀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치만 나는 경험하면서 뭔가 성장하고 느끼는 점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작가님의 글을 읽고 어떤 것들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볼까요? 네, 60이 좀 넘어서 이제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더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공과 이 실패라는 것이 지금은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성공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변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또 이렇게 어떻게 살면은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걸 그런 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제일 망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해서 지금에 만족하고 예, 뭐 이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글을 평소에 이렇게 막 쓰신 게 아니고, 예. 이제 저희 수업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셨는데, 예. 글을 쓰시면서 저희 그때 그 종강회를 하실 때, 나의 글이 책으로 나온다니 감회가 새롭다. 라는 느낀점을 주셨어요. 그럼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인생을 에세이로 담아서 책으로 나오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소감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사실 좀 이렇게 여기 참석을 어렵게 했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참 지금 생각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서면 잊어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돌아서니까 잊어버리더라고. 뭔가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좀 다른 내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희영 작가님하고 우리 작가님 우리 동료들하고 이렇게 저는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여기서 배운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혀가지고 저는 갔는데 나중에 감사하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래도 작가님 제가 글 읽어보니까 글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또 작가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서 여기서 꾸준히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조현숙 작가님, 오늘 너무 예쁘게 읽고 오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되게 저는 그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히 그 중앙극장, 남교동 중앙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고 저희 그 예전에 저희 지금 드라마로 한창 인기 있었던 그 예순이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진짜 그 극장의 한 장면을 글로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그 어릴 적 추억에 대한 남교동 중앙극장이나 뭐 불금대거리, 골목길, 어릴 적 친구들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를 한번 저는 그쪽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목포 그 외곽 바닷가 같은 데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했어요.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건데 그리고 꼭 밖에 나갈 때는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한 번만 안 입어도 걸렸어요. 밖에 나갈 때 학교가 아닌데도 그거를 상상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친구들은 또 극장에 가면 거의 뭐 퇴학 당하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학교에서 허락하는 날만 허락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그렇게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을 쓸 때 예전에는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글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에피소드를 그런 형식으로 담았으면 읽은 사람이 느낌이 따로따로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핸드폰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접할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는 집이 많았고 영화를 본다는 거는 학생들 오늘 영화 보여준다 그래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극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허락할 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극장이 옆이었기 때문에 그 극장에서
그 시절에는 그 뭐라 그럴까 야하지도 않지만 그 영화를 되게 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지 못했어요. 그 표현이 되게 이상하고 외설스럽고 그렇게 생각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연식이 너무 많이 됐죠. 요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근데 저는 이제 소설을 읽고 아이들이 또 책을 많이 접할 수 없었어요. 책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건 줄거리가 이렇다 그러면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지 그 내용을 읽을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책이 길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마치 그 뭐라 그러죠 활자 중독자처럼 책만 나타나면 다 읽었어요. 그 시절에 책에 잡히면 아무 거라도 막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극장 쇼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막 쇼는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쇼를 한다는 거예요. 막 소리가 음향 소리가 엄청 나고 방음이 그 시절에 잘 안 되니까 처음으로 아마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 항상 그 간판 그림이 올라가 있는 것만 봤는데 직접 그린 걸 봤거든요. 아,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을 잠깐 스쳐가는 그 표현이 잠깐 거기 있는 거예요. 큰 판에다가 페인트를 그 벽칠하듯이 막 바르는데 사람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포스터로 인쇄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 다 페인트 그려서 걸어서 물감통 같은 큰 붓으로 그 벽체만한 그 판에다가 막 사람 얼굴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막 뭘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린 사람이 좀 젊었어요. 오빠뻘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간판을 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영사실에 내가 사복 입고 몰래 영화관에 들어갔던 얘기를 쓰고 학교에서 단속이 나왔어요. 걸리면 전학이죠. 근데 도망갔던 그 에피소드를 썼기 때문에 감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에피소드에서 읽는 사람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고 이 글은 이랬구나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그 시절을 지나면 20대 때, 30대 때 경험했던 감정들이 그 시절을 지나면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남는다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이런 좀 중요성에 대해서 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 쓰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도 또 있었고,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그 어렸을 때 그 아기자기하고 그 감정들이 순하고 부드럽고 한 감정들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때가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 표현을 기록하는 것, 또 순수한 감정들을 그 나이 때 써야지 막 어른이 돼가지고 소녀 감성을 감성적으로는 그려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에피소드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런 건 괜찮지만 감정적인 내면에 또 이제 나이가 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마치 옷을 젊은 사람이 입은 것과 노인이 입은 것이 틀리듯이 다르듯이 그런 것이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돼요. 네, 저도 지금 작가로서 책을 한 서너 번 냈지만 저는 항상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은 나이가 들어서 써야지 이렇게 어린 젊은 작가가 글을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조현숙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게 정말 그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그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기에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그냥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경험했던 거를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생각들이 변하기 때문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아카이빙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글을 써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자서전이라도 한 권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또 반성도 하고 영감도 얻고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작가님 누락됐네요. 네, 작가님께서 쓰셨던 이번에 글 있으시잖아요. 네, 그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줄거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갓바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목포에 산지 거의 15년이 넘었는데도 갓바위는 가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늘 어디 가면은 목포 명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에 걸려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갓바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항상 주변에 그게 붙여있으니까요, 그림이. 그래서 직접 찾아서 가봐야지, 구경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방산 그 교육청 뒤에 벚꽃이 예쁘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너무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뒤로 가보자 하다가 갓바위 공원까지 이제 차를 주차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갓바위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멋있고 너무나 뭐랄까요? 노부부 같으면서도 세월의 흐름을 다 맞은 노부부 같으면서도 뭔가 겸손해 보이는 그 모습이 참 정감 있고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얘는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 모양도 너무 예쁘고 또 하나하나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 구멍을 또 얼마나 많은 파도와 또 얼마나 많은 그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생겨났을까. 정말 왜 이제 와봤지?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치유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글을 쓰셨을 때 내 뭔가 마음에 와닿는 이거 쓸 때 좀 나 좀 잘 쓴 것 같아 하는 소름 돋는 그런 한 문장이 있을까요? 제가 메모를 하긴 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제 한 단락이에요. 이 갓바위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의인화해서 쓴 제목입니다. 네가 우리의 역사라면 나는 거기에 난 아주 작고 미세한 구멍 같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수천 번의 물방울에 부딪힘이 있었을 우리네 인생 같다. 세상의 핥힘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구멍은 이제 보니 부끄럽고 어두운 것이 아니었다. 너의 그 멋스러움과 지혜를 이루는 작은 조각들로 빛나 그 무엇으로도 빚을 수 없는 동그란 훈장 같은 것이었다. 그 문장 쓰실 때 어떠셨어요?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녹여져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저희 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까 성공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도 많이 있었고 나는 왜 저렇게 잘나지 못했지라는 그런 의식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래, 나 정말 내가 많이 살면서 아프고 좌절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판단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지만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얘가 버텨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들마다 저마다 인생에 대한 것들이 글에 잘 녹여져 있어서 사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다음에 또 작품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은화 작가님. 제 기억에는 병원에 막 가시고 엄청나게 그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던. 이제 다리가 골절사가 나가가지고 입원을 한 3주하고 지금도 쓰러지면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것도 있으니까 책을 냈으니까 이 기념비적인 날에 한 칸 남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여를 정말 잘 하셨는데 이제 거의 막판에 마무리하실 때쯤에 되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상 초원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글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책으로 만들게 됐는데 병실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저는 고화도에 대해서 썼는데요. 고화도는 이제 여기 제가 거기 고화도는 제 태를 묻은 곳이고 고화도 3살 때 나와가지고 저는 목포 토박이니까 지금 고화도는 예전에 달동시죠. 달동 지금도 충무공 달동인데 방금도 아침에 고화도 이제 예수모가 삼촌이 살고 계셔서 방금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포 생산에서 유신호나 웅나무를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제 기억이 좀 책에는 8살이라고 썼는데 6살이라고 하면 작가 이제 그 독자들이 작가가 거짓말을 안 6살짜리 어떻게 배를 타고 하지? 할 것 같아서 8살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제 기억에는 5살, 6살 때도 혼자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뭐 배를 타고 가면 그 시절에는 막걸리를 그 노란 그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갔던 내 할머니를 드린다고 들고 가면 그 직구주 할머니들이 뻔히 알아요. 저 집 유지 손녀딸인지 알면서도 한 모금 주라고만 이렇게 할머니들을 건드려요. 그럼 제가 또 지금도 세지만 그때도 좀 그랬나 봐요. 막 안 준다고 누지 딸이라고 그럼 지키려고 막 갖고 가는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니 보러 그 눈길 따라서 갔던 기억. 근데 지금 제가 외모 쪽으로는 좀 도시 여자 같지만 이 마인드는 살면서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이제 지금 고화도가 다리가 나서 목소리가 생겨서 타러 가는 도시지만 예전에 배를 타고 갔고 지금도 좀 지치고 힘들고 좀 어떤 제 마음이 힐링하고 싶을 때는 혼자 차를 타고 가서 그냥 아무 차 이렇게 목포 보이는 그 바닷가 쪽에 대놓고 뭐 잠시 이렇게 힐링하고 올 때가 많거든요.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안 계시고 삼촌만 계셔도 삼촌네 집은 솔직히 안 가요. 가면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사갖고 가야죠. 삼촌도 불편하시니까 저만의 힐링 장소 가서 갔다 오는데 가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뭐 신호등도 있고 아침에도 신호 빨간 신호 아무도 없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지키고 지도등 가니까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한 20년 전에 우리가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주택들도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렇지만 제가 다녔던 우리 그 애가지역은 뒷도랑이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그쪽은 지금 덜 발전이 돼서 제가 그 책에 나왔던 길은 걸어갔던 길들은 지금 이제 거의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쪽은 다닐 수 없는 길이 됐지만 최근에도 가서 보면서 책도 썼지만 또 봤어요. 내가 이게 그 조그만 6살짜리, 8살짜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기억. 그 시절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제가 제일 순수했고 제일 근심 걱정 없이 살았고 다시 누군가 나한테 시간을 준다고 하면 딱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할머니랑 한 번쯤 딱 살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눈 감으면 생각나는 뭐 친정 엄마가 들으면 소원하시겠죠. 자기 엄마를 생각 안 하고 할머니를 더 떠올리는 그래서 저도 딸이 셋이 있지만 그런 거 있어요. 자녀들 키우는 저희 후배들한테도 애들이 어릴 때는 도시로 이렇게 많은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많이 가지만 이 농촌에
이런 체험 같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 집도 말하고 유대관도 저희 정서에 그렇게 참 많이 녹아서 제가 잘 살아온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아도 발전한 거 보면 또 이게 좀 더 이렇게 케이블카에서 목화반까지 목화 체험장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좀 고아적인 요수 동백열차 같이 이렇게 트랙 같은 거 있어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와서 또 거기까지 구경 갔는데 좀 수입 창출도 되고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더 고아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짧은 교체도가 있고 그랬으면 좀 더 길게 녹여냈을 텐데 또 병중에 짧게 해서 병중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긴 장편 소설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고아도에 그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 서려 있어서 더 아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잘 풀어서 그 옛날에 지브로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소설 쓰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차기작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황임갑 작가님. 네, 정말 그 글쓰기에 대한 그 애정이 깊으시다라는 걸 늘 수업을 할 때마다 느꼈었는데요. 저희 작성해 주셨던 글에는 선창가에 있었던 휘파리 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골목에 대한 기억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예, 저는 이제 그 온도심의 그 역사관 지금 능소 앞에 그 최소한기가 제 집인데, 그 목포에서 평생을 살아서 뭐 6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부산같이 청년을 발전하고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또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저쪽 그 항동 선창가에 그 휘파리 골목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등가하고 좁은 골목이고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걸어서 많이 이제 서산동이고 뭐 이쪽에 그 전북 뭐 동명동이고 걸어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시장을 편입돼서 지금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목포역은 지금도 밤에 가면은 막 우리 여인숙의 사람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유달산에 올라가면 어떤 청년, 외지 청년인 것 같은데 아가씨 있는데 여기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없었어도 이제 음성화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뭐 갓바이나 뭐 유달산이나 이런 좋은 거에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 좁은 골목에 그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서 가끔 이렇게 그 항도시장인가 거기 가보면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이제 정비가 다 됐는데 좀 그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 속에 담은 나만의 한 문장에 이런 문장을 남겨주셨어요. 세월은 흘렀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한 문장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우리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때 그 시절에 대한 회고를 담은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네, 제가 그 뭐 유달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거기를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가 뭐 1억 5천이면 파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도심이 이제 그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땅값이나 이런 것이 무지하게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카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팔고 갔는데
우리 동생이나 어머니도 팔아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상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팔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초등학교 친구들 유달산 밑에 살았던 그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데 정우라든지 또 그 해봉사 그 딸 승인 딸 또 조누가 연숙인가 거기 딸도 생각나고 앞에 그 김영환인가 그리고 다 이사하는데 지난번에 그 한마을 그 떡집 앞에 거기 자기도 거기서 평생 살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놔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집은 무단 침입했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그 앞에 살았던 사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 앞에 살았던 문태중학교 최 무슨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해서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았는데 저쪽에 이제 마동 쪽에 살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또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좋은 추억, 나쁜 추억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집 앞에가 그 해병대였어요. 그래서 막 싸움을 하고 그러면은 막 그 침대 같은 야전 침대 같은 우리 집으로 던져놓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행남사 사장이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살고 그랬는데 그런 다들 떠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그때 기부장이었던 애들도 나중에 철들고 번듯하게 살아가는 애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포스트잇으로 좀 받았는데요. 포스트잇 질문 몇 개 뽑고 궁금한 점 Q&A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임의로 뽑아볼게요. 이 뽑으신 분들은 저희가 엽서가 좀 벽에 걸려있는데 파도 그림 되어 있는 엽서가 한 장 있습니다. 저걸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한번 뽑으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한 장 뽑을 한 장 뽑아주세요. 한 장 뽑아주세요. 자기가 쓴 거 뽑은 거 아니야? 이거 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작가님들이 저희 오늘 주인공인데 제 질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초반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책을 출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작가님들이 스스로 독립출판을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했던 건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가님들의. 여러분들 이제 북콘서트 하면서도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가님들의 그 삶의 애환과 그 시절의 추억과 이런 역사들이 너무 고스란히 잘 담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그냥 글 숙제같이 한편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겠냐 저희가 종강하기 1, 2주 전에 갑자기 제가 저의 욕심 때문에 저희 작가님들이 독촉했습니다. 빨리 3일 이내로 빨리 글 작성해서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글을 받아서 급하게 디자인을 해서 지금 저 책이 나오게 된 건데 책 표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마음대로 작가님들 글을 어떻게 좀 허락을 받긴 했지만 거의 마음대로 책을 출판하는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좋은 내용의 책이 나온 것 같아서 네,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곽병희 작가님께 있는 질문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곽병희 작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멋진 책을 내신 것을
겁나 축하드립니다. 글을 쓰시면서 선생님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생활이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에.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목포고요. 지금 뭐 잠시 잠깐 다른 도시에 살아본 적은 있지만 지금 50대 중반으로서 오랫동안 지금 목포에 살고 있는데요. 목포에 대한 애정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목포의 곳곳마다 저의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어서 이번에 글쓰기를 할 때 목포에 대해서 쓰려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에 사실은 써놨던 목포에 관한 글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 사실 최근에는 목포를 좀 떠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요? 좀 여러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 목포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 다른 곳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달 살기식으로 살아보다가 좀 더 정이 든 곳이 있으면 거기서 정을 살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목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썼던 옛날의 글들을 떠올려보고 다시 수정해 본 것도 있고 또 덧붙여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목포가 참 아름다운 곳이고 좀 슬프려고 목이 메이려고 합니다. 네,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에게 변화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목포가 아름다운 곳이고 나의 고향이었구나. 그리고 글을 매일 쓰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써야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뭐 나의 이름 단독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글을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이번 계기에 더 마음이 저에게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작가 선생님 김희영 작가님께서 많이 또 힘을 주셨고 또 함께 이렇게 13인의 작가분들이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명 제 이름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필명을 지유로 해서 앞으로 뭐 시집이든지 뭐 에세이집이든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오신 분들께서 한 권씩 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머지않아 저의 이름으로 글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이건 공통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다 작가님께 다 한마디씩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되셨는데 첫 출간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박병희 작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 이제 다음 작가님부터 한번 소감 간단하게. 네,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막상 책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심혈을 기울였을 건데 좀 부끄럽다 말이에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설명을 좀 더 하고 좀 더 주의를 더 둘러보고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었어요. 아쉬움밖에 없었나요? 네. 더 열심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글쓰기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작품이 나온다는 게 뭐 정말 뿌듯하고 보람차구나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부끄러운 감정이 더 크고요. 나중에 이 책을 펼쳐봤을 때 내 손이 오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현재 충실하자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뭔가를 하면 남한테 내 마음을 보이거나 뭐 어떤 걸 보이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듣는 시간도 좋았지만 같이 이렇게 갑자기 뭔가 하는 게 이러니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 나중에 준비해서 해야지, 잘해서 해야지, 그러면 어쩜 이미 나는 다른 세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다른 도서관에서 이런 책 모음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저자전이라는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또 독립출판 문학공방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책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는 저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글쓰기는 어떤 천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쓰고 제가 브런치에도 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또 평범한 그런 일상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것도 천태만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사와 서전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노력해보고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또 동료를 만나서 이렇게 글쓰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딸 세대 엄마인데요. 딸들한테 당당하게 엄마 이제 작가다 하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들이 저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책에 나온 엄연히 돈 주고 사볼 수 있는 뭐 인생은 저한테 오지 않겠지만 저는 당당한 이렇게 매저 검색해서 그래서 제 동생도 샀다고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한 거기 언니 이름 있으니까 꼭 크게 학교에서 언니한테 보내라. 광고하라고 너 언니 잘 나간다. 전국보다. 어떻든 당당하니 제가 한 거기 13명 중에 있다는 게 저 당당하게 처음에 좀 부끄러웠는데 뭐 저희 딸들한테 너희가 엄마 나이 혹시 넘었어도 너희들보다 메이저다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이 기회를 주신 김효영 작가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동기분들 시립 이 도서관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 나서서 공부하게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자로 이렇게 내 글이 쓰여진 것은 한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을 때 처음 보는 잡지에 뭔가를 냈는데 이거 몇 명 중에서 골라서 채택됐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몇 번 있었는데요. 교회 잡지 같은 데도 있는데 제가 문화 콘텐츠를 나중에 한 적이 있어요. 문화 콘텐츠 학을 이제 더 얹어서 내가 가진 거에 얹어서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마무리 작업하면서 전래 동화를 한번 써봤어요. 객감 이상의 전래 동화를 내가 뭐 그래픽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인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불러서 바탕 깔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졸업 작품처럼 내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자기 이름만 넣어달라고 했지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 연구실도 개방을 막 잘 안 하려고 어떤 것들을 쓰게 하지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하고 말았고 저는 예전에는 소설 같은 거 쓰고 싶었는데 그 전래 동화 같은 것을 내가 썼을 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영어 동화처럼 하도 그 이야기들이 서양 동화가 많기 때문에 전래 동화를
내가 한국판으로 써가지고 나중에는 영어판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그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 쓰는 순간에 잠시나마 그 순간에 아주 몰입되어서 쓸 수 있는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글쓰기.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감은? 이번에 소감은 예전에 내가 할 일을 마치 안 했던 것처럼 다들 할 일을 하지 않고 막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못하지는 않지만 잘하지도 않는 그런 취미들을 막 이것저것 했는데 내 성격에 맞는 취미가 쓰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프로그램 내 성격에 맞고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다. 다른 것들은 남들이 잘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시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취미들. 이 글쓰기가 내 성격에 좀 맞는 취미인 것 같아요.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글 써서 꼭 책으로 또 다음 책으로 출간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내가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글을 쓰면서 이제 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이렇게 내가 만약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또 뭔 사물을 보면서 글을 쓴다면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때 옛날에 김희영 작가님 처음 왔을 때 색깔 같은 경우를 이렇게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11시 반이어서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길게 정서도 써주신 분은 한 분 거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작가님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결실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프로필에 A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혈액형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주저하는 A형들에게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저희 한은아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있는데 진짜 그 시기에만 쓸 수 있는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수많은 책을 절판도 하고 출판도 하고 되게 많은 걸 또 경험해보고 공저 작품들도 저도 참여를 좀 해봤지만 느껴지는 게 이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제가 지금 92년생이거든요. 저 30살 중반에 가고 있습니다. 92년생인데 제가 20대 때는 뭐가 그렇게 뜨거웠는지 일하는 것도 엄청 막 상처받으면서 뜨겁게 하고 사람도 뜨겁게 하고 뭐 뜨겁게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데이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30대를 넘어가니까 그런 마음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그 뜨겁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신간해낸 게 연애와 사랑에 관련된 그런 감정들을 묶은 건데 그것도 20대 때 썼던 글을 묶은 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감정을 써보라고 하면 사실 못 쓰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작가님들은 저보다도 이제 더 그 세상을 많이 사셨고 연륜도 있으셔서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작가님들도 그런 큰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당장에 40대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고 30대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황인갑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작가님이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말처럼 글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떤 천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도 글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첫 걸음이 이번에 책 공저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이라는 게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런 추억의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무뎌지고 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A형이라는 그런 혈액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믿지 않지만 혈액형과는 별개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비공개로 쓰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때 이 시기에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더 정확하게 현상에서 찍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상도 찍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지만 그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기록하는 작업이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진을 열심히 찍고 영상을 열심히 찍는 것처럼 글도 열심히 써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북콘서트 참여도 해주시고 저희 작가님들도 계신데 지금 이 기분, 이 시간이 지나면 휘발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시고 나도 이런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책을 써봐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다라는 걸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용기와는 다른 그냥 저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작품이 있어서 읽어만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작가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투리가 있다면 어떤 말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느자구를 좋아합니다. 매너 에티켓을 가리키는 구수한 말이 있어서요. 느자구 없이 불어! 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한 번씩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느자구에 관한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 선생님이 느자구 없다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느자구가 뭘까요? 느자구가 뭐죠? 느자구가 제가 검색해 본 거는 우리가 한문에 주름이 있대요. 한문에 주름이 있는데 느자구가 그걸 뜻하는데 그게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뜻을 좀 알게 됐어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자구 없다, 자발 없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저는 들어본 지 오래됐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뭐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느자구 조절이 좀 안 되는 거, 품어져 나가는 거. 혹시 다른 이 사투리 좋다. 저는 여기서 이 고상한 콘서트에서 이 단어를 여섯절 단어가 나올 줄 몰랐는데 제가 저희 바로 밑에 제부가 애국 사람인데요. 저희 동생이랑 연병하자는 욕을 가끔 잘해요. 이게 애국 제부도 한 20년 되니까 한국말을 잘해요. 잘 들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랑 통화하면서 제부 흉 볼 때 연병 폴 그래요. 이름이 폴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요. 언니 폴 연병 소리 하니까 연병 하면 안 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모르겠다. 이게 뭔 말 늦어먹다 해라.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그러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국이라서 마인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이 작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조절이 안 될 때가 외국이라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늦어갖고 없는 폴 그러면 얘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서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사투리를. 그래서 그만 해놓고 엄청 웃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상한 콘서트에서 이 단어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요. 네네. 모험에도 있고 그러긴 한데
빠우리 쳤다는 말이 뺑뺑이 쳤다 이런 말인데 경상도에서는 그걸 또 섹스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다 틀린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예,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예. 저도 그 칙칙이라는 그렇게 뭐 이렇게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일 때 사람들 칙칙 뭐 그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말한 약간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네.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사인회를 하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읽어만 드리고, 네네. 바로 사인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희영 작가님. 제 작품이 아니어서, 이게 편집인의 입장에서는 기쁩니다. 책 제목이 푸른 항구에 머문 감정들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푸른 항구, 목포를 뜻하는 바여서 푸른 항구라고 지었고, 이 목포에 머물러 있는 감정들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 항구에 머문 감정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또 저에 대한 질문이네요. 책을 출판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이런 분이 제가 가장 출판을 잘했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김희영 작가님, 13분의 작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명철 작가님의 시가 큰 배의 닷처럼 가늘게 박히네요. 책 출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희 신명철 작가님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영 작가님께 문의드립니다. 본 과정을 땡땡 하시게 된 이유, 앞으로 작가를 키워내신다면 어떻게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실 건지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 지역 작가를 계속 배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공방이 어떻게 보면 사업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계속 만들고 이런 북콘서트도 계속 하고 양성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고향 목포에 대한 감상을 모아 북콘서트에서 기뻐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들 사인회는 뒤에 기억자로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립도서관이랑 출판사에서 책을 한 부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을 쓰셔서 작가님들 사인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 여기 맨 마지막에 사인하실 때 발장 한 번. 선생님
내일